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생의 문화예술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술빗소리와 독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소리가 바로 이 술빗소리가 되겠습니다. 해녀들이 숨을 참았다가 한꺼번에 토해내는 이런 소리가 되겠는데요. 제주 해녀들이 바로 이 독도에 와서 이런 어로 활동을 했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이 바로 이 해녀 바위 등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도 선착장 근처에 있는 이 해녀 바위라고 하는 것, 이런 명칭부터가 이곳에 물질을 하면서 미역 등을 채취했었던 제주 해녀들이 잠시 물숨을 쉬면서 쉬었었던 하나의 공간이었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제주 해녀들이 이곳까지 왔었다고 하는 중요한 단서들로 들을 수 있는 것이 현재 제주 협재리에 울릉도 출어 부인 기념비라고 하는 것이 마을 입구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950년대에 많은 이 당시에 제주 해녀, 이 지역 출신의 제주 해녀들이 독도에 입돌해서 미역 등의 해산물을 채취했었다고 하는 것을 기념한 비로서 이 비는 현재 울릉도 해양 생태관에도 복제되어서 제주도와 울릉, 독도를 이어준 물숨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취지로 이 기념비가 지금 복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물숨이었던 술빗소리가 당시 독도가 우리 민족의 제주 해녀의 삶의 공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이렇게 많은 사진을 통해서도 이 제주 해녀들의 독도에서의 활동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왼쪽 사진을 보게 보면 이 삼형제 굴바위를 배경으로 해서 이 동도 해안가에서 1921년 강제 노역을 나온 제주 해녀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오른쪽 사진에서는 제주 해녀 어머니를 따라 독도에 왔었던 이 숫도바위를 배경으로 해서 찍은 제주 어린이의 모습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로 이 독도에서는 물이 나는 이 물골을 이 몽돌 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제주 해녀들이 움집을 짓고 바로 이런 물질을 했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사진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독도 서도 물골에 있었던 제주 해녀들의 임시 숙소라는 사진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1950년대에 독도에서 물질했었던 해녀들의 이런 기념 사진 등을 통해서도 이를 확실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대가 나온 것으로는 4292년인 1959년도에 당시 대한상무회, 지금의 제양군인회가 되겠는데요. 울릉도 연합분회가 조직이 되었고 독도에서 화포 채취를 했다, 미역을 채취했다고 많이 한 사람에게 시상식을 했었던 모습을 담은 사진 등을 통해서 이를 분명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편으로 1881년도에 일본인들이 울릉도에 몰래 들어와서 대규모 벌목을 한다는 소식을 전해두고 고종이 일본 정부에 항의를 하는 한편 이기원을 울릉도 검찰사로 울릉도에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여 명을 인솔을 해서 울릉도로 향하게 되었고, 그가 이 울릉도 안팎으로 실제적으로 담방을 하고 나서 남긴 지도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일기가 바로 이 이모 4월, 그러니까 이모군란이 일어났던 1882년 4월에 울릉도를 다녀온 검찰 일기가 되겠는데요. 4월 10일부터 4월 30일 울릉도에 도착을 해서 11박 10일 동안 울릉도를 검찰하고 고종에게 복명을 했었던 내용을 담고 있는 이 검찰 일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그 당시에 만났었던 울릉도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 140명 중에 82%가 바로 이 전라도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흥양 3도에 38명, 초도, 여수 초도에 56명, 또 순면 나간에 21명 등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라도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무려 400km나 달하는 바닷길을 넘어 울릉도로 어떻게 해서 이 전라도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 수 있게 되었을까?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당시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거문도 술비소리라고 하는 노동요가 되겠습니다. 울릉도로 나는 간다. 어음용밧줄을 만들 때 불렀던 여수 거문도의 노동요 술비소리의 한 구절입니다. 남해의 거문도와 동해의 울릉도는 400km 넘게 멀리 떨어진 섬인데도 노랫말에는 울릉도와의 교류를 암시하듯 울릉도가 여러 차례 언급됩니다. 자, 지금 남해에 여러분들 이곳이 거문도 지역이 되겠고요. 이 거문도 지역에 독도라고 하는 이름의 섬들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흥 거문도 앞에는 이 독도라고 하는 돌섬이 위치하고 있고요. 또 여수 지역에도 보면은 이렇게 독도라고 하는 명칭의 섬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독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지역 사투리인 도를 의미하는 독에서 그 섬의 이름이 기원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여수 돌산도 금천항 앞에 있는 이 독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 울릉도 독도를 개척한 사람들은 바로 이 전라도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독도를 지켰던 이 해녀, 제주 해녀들 뿐만 아니라 더 일찍이 이 지역을 개발했었던 사람들은 바로 이 거문도 등의 전라남도 해안 지역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돌섬을 의미하는 전라도 사투리 독섬이 오늘날의 독도가 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점에서도 이를 더욱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문도 노동요인 울릉도로 나는 간다라고 하는 이 솔비소리의 대목뿐만 아니라 제주도 이 협재리 해녀들이 이곳에 출어를 했었다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이런 기념비 등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삶과 함께 쭉 해온 곳이 바로 이 독도였다고 하는 점에서 독도를 우리가 실효적으로 이렇게 지배해 왔었다고 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해 10월 25일에 영등포 타임스퀘어로 확장 이전한 독도 체험관에서 더 많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은 만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독도와 술비소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